네, 청장님 질의에 앞서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본의원이 6월 22일 날 경찰청 현안 질의에서 집회 시위자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노동 현장에서 시위인데 그 당시에 그 반복적으로 머리를 가격한 그런 장면을 보고 제가 청장님한테 질의를 했거든요. 근데 청장님은 손목을 친다고 친 건데 그리고 정당한 법 집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까? 그 후에 이 사태 전후를 보고받은 적 없어요? 네,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까? 정당한 법 집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때 말씀드린 의도한 바가 아니다. 네. 의도한 바가 없이 예. 정당한 법 집행이다. 그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네. 아니 근데 지휘부에서 가격을 멈추라고 계속 지시한 보고 받은 적 없어요? 예, 그건 확인했습니다. 그 광양 서장이 정당한 법 집행이면 지휘부에서 중단하라고 요구할 이유가 없잖아요. 당시에 이제 그렇잖아요? 광양 서장이 현장에서 그 막루 밑에서 지휘를 하면서 이미 그 상대방이 주저앉아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런 지시를 했는데 당시 그 막루 위에 있던 그 경찰관이 본 상황은 그 상대방이 주저앉아 있었지만 그 상태에서 계속 그 쇠파이프를 휘두르면서 저항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그랬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아니 그러니까 있습니다. 지휘부에서 지시를 하지 않아야죠.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한다면 지휘부에서 중지하라는 얘기를 왜 합니까? 그때는 이미 이제 저항 상황이 다 끝났다고 지휘부는 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청장님 무슨 장면인지 아시겠습니까?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뭐 해병대 얘기가 나오고 하는 걸 봤습니다. 네, 해병대 최수근 상병의 순직 사건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해병대 예비역들의 목소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030 청년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경북경찰청장을 기관 증인으로 요청해서 국정감사를 좀 실시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지만 여당의 반대로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됐습니다. 대신 우리 윤익은 청장님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 오늘 이 자리는 국민을 대표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고에 대한 수사는 크게 과실책임 수사와 수사 개입 및 외압 수사에 대한 외압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경북 경찰청에서 이 두 수사와 관련해서 사단장이나 사령관에 대한 소환 조사 진행하고 있습니까? 진행했습니까? 아직 실시하지 않았고요. 네. 필요한 압수수색을 하고 그다음 일부 관련자들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장관 일선에 대한 수사 계획도 있습니까? 수사는 단계별로 필요한 모든 수사를 할 예정입니다. 청장님 이번 해병대 최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를 보면서 국민들은 굉장히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일처리를 왜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먼저 수사 결과 발표 전에 대통령실의 자료 제출 요구라든가 직후 장관의 결재 번복 또는 수사 결과 내용 수정 및 삭제 지시 등 명백한 수사 개입이 이루어졌습니다. 청장님 취임한 후에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차가 관련한 개별 사건들에 대해서 수사 결과를 미리 보내달라 뭐 이런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기억하건대는 없습니다. 네. 수사본부장님도 대통령실에서 수사 결과에 대한 사전 보고하거나 수사 내용 중 일부를 삭제하라고 이렇게 지시한 적 있습니까? 3월 29일 제가 취임을 해서 그런 적은 아직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접수한 시간이 몇 시인 거 아시죠? 청장이? 문서를 들고 온 시간이 10시 반. 접수한 시간이 9시 반으로 이렇게 9시 반. 예, 10시 반 아닌가요? 10시 반? 예, 하여튼 뭐 10시 반이 좋습니다. 네. 그 군 검찰에서 다시 돌려받은 시간이 몇 시죠? 구두 요청을 저희가 전화로 받은 게 12시 50분경인가로 알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서류 자체를 돌려준 것은 그 퇴근 무렵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7시 20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 그 정도 되는 거죠? 네, 네. 수사 자료를 통째로 돌려준 적이 있습니까? 우리 경찰에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수사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수사를 의뢰했다고 할까요? 이제 우리한테 그 준 서류를 준 그 기관에서 자기들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알겠습니다.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요청을 받아서 기관 협력 차원에서 돌려준 겁니다. 예, 박정원 전 수사단장의 변호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담당 팀장이 이렇게 얘기한다. 돌려준 게 아니라 뺏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런 증언이 있을 정도로 아주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실. 이 일선 개입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건 뭐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알죠? 왜 보고 안 받으셨어요? 지금 과정에 수사가 대해서 보고는 받았을 거 아닙니까? 네, 지금 현재 수사가 아까 국수본부장 말씀대로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박정원 대령이 비롯해서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된 수사 자료에 보면 최초 8명이었지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조사본부를 꾸려서 다시 조사한 결과 기존의 사단장을 비롯한 6명 빠지고 대대장 2명만 이렇게 포함해서 수사 자료를 경북청에 이첩한 거죠. 현재. 지금 현재 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어떤 내용으로 이첩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는 그거에 기속받지 않고 사실은 수사를 합니다. 뭐 이게 그렇게 기본이고요. 하겠죠. 당연히 네, 그렇게 해야 네, 되겠죠. 대통령이 뭐 경로하면서 이런 일로 사단장이 처벌을 받으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들었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그 결과대로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국가 조사본부에서 발표한 이첩한 자료에 의존하지 말고 철저하게 상관없이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당연히 아마 우리 수사팀에서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의원님 그렇게 하고요. 아까 이성만 의원님이 오전에 그 종전 그 수사 요청한 걸 사본을 확보했냐고 했는데 제가 확인을 했고요. 최초에 다시 그 사건을 이첩할 때 그것도 첨부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가 다 그것까지 충분히 다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